인천시가 저소득층 자활 지원의 일환으로 행복 키움 통장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개항 이후 인천의 모습을 담은 인천 근대박물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 남구 지역 자활센터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저소득층의 복지 실현을 위해 행복 키움 통장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지난 31일에는 2010 행복 키움 통장 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조윤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 중인 행복 키움 통장 사업. 행복 키움 통장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저축한 예금을 2배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시는 지난해 사업 선정자 200명에 이어 올해는 300명을 추가 지원자로 선정하고 지난 31일 2010 행복키움 통장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행복키움 통장이 저소득층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딛고 자립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역설했습니다. 나라든 어떤 조직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간에 건강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인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층과 기초수급 시민 총 300명으로 구성된 최종 선정자들은 앞으로 3년간 매월 본인의 적립액 10만 원과 인천시가 지원하는 5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5만 원을 합해 총 2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3년 후에는 720만 원의 원금과 이자까지 합해져 총 770여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선정자 200명과 올해 선정자 300명에게 총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의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적립기간 동안 교육과 금융 서비스 등의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트TV 뉴스 조윤주입니다. 개항 이후 인천의 역사는 곧 한국의 근대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구한말 이후 인천은 그 어떤 도시와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최근 개관한 인천 근대박물관이 그 흔적을 오롯하게 담아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개관한 인천 차이나타운 내 인천 근대박물관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모르스 부호 발신기를 비롯해 교환식 전화, 축음기와 재봉틀 등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제작된 물건들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고풍스러운 시계 등 장식이 즐비한 영국식 장식장은 구한말 시절 영국에서 직접 공수된 것으로 국내에 2개뿐인 희귀품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은 옛것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되살리고자 했던 최웅규 박물관장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개항장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을 위주로 꾸며봤어요. 대개 100년 이상 된 물건들로부터 전화기, 각종 사진, 생활용구,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물건 등 아주 많은 물건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총 1천여 점의 수집품들이 전시된 인천 근대박물관은 개항 이후 인천에 대한 자료들도 가득합니다. 그 옛날 성냥 생산으로 유명했던 인천의 성냥들과 차이나타운 일대에 정착한 화교들의 생활용품 등은 시민들에게 옛 추억의 단면을 안겨줍니다. 개항 이후 인천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외국인들이 인천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 제작한 광고 전단 등도 이제는 만나볼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인천에서 나고 사라져간 모든 흔적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이곳 인천 근대박물관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출범한 인천 남구 지역자활센터가 어느덧 개관 1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001년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출범한 인천 남구 지역자활센터.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복지를 구현하고 있는 인천을 대표하는 자활센터입니다. 남구 지역 자활센터는 지난 31일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박우섭 남구청장,
이문수 남구지역 자활센터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남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립의 의지를 실천해온 자활 가족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정말 더불어 사는 세상, 그리고 일자리를 나눠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 해 동안 자활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습니다. 이문수 센터장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의 꿈을 돕기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남구지역 자활센터는 지난 10년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10년간에도 여기 이제 써 있는 글귀 그대로 일과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람 중심의 자활사업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해나가도록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한편 인천 남구지역 자활센터는 자활 근로사업으로 자원 재활용과 복지시설 및 복지간병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이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송 시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의원 시절부터 일관되게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나라의 관문을 파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한 반대를 부탁함과 동시에 연속 흑자와 최우수 공항 기록을 이어가달라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23일 기자회견과 함께 인천 유나이티드의 감독으로 공식 부임한 허정무 감독의 취임 데뷔전이 오는 4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상대팀은 2002년 월드컵의 영웅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부산 아이파크로 사제지간에 펼쳐지는 대결인 만큼 축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허 감독은 황 감독이 팀을 잘 정비한 것 같다며 멋진 승부를 약속했습니다. 인천시가 현재 신한은행이 맡고 있는 인천시 금고의 4년 임기가 오는 연말 종료됨에 따라 새로 시금고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 공개 경쟁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농협 등 시금고 은행들은 물론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의 금융권들이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금고 은행으로 지정되면 총 15조 원대의 수신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